서울 송파 문정동에 저기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주변에서 그 가로 정비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주택에 그럼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안 해요. 그 네. 임대를 다 주셨어요? 네. 네. 8가구가 있어요. 8가구. 그래서 이 다가구 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가로정비 네. 주택 사업으로 포함이 되면 이게 더 좋을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할 텐데요. 네.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면적이에요. 네. 땅 면적 있죠? 예. 다가구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85평이요. 85평이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굉장히 커요. 그 단지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다가구라고 그랬죠? 네네. 몇 층짜리로 지금 돼 있나요? 그러니까 반지하 있고요. 지상 3층 해서 4개층이죠. 지상 3층밖에 없군요. 네네. 이게 네. 언제 지어졌나요?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예, 25년 전에. 네. 자,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 못 보고 있어요.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방송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님의 토지를 방송에 제가 띄워놨는데 이 토지는 모서리가 남쪽이에요. 모서리. 길가 쪽이 약간 동쪽이 아니고 완전 동쪽은 아니고 동남이에요. 길 쪽이 방향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뒤쪽에 있는 해가 비추어지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 건물의 뒤쪽 북쪽 방향에 집들이 있어서 이 건물은 올리면은 뒤에 그림자가 지겠죠? 네네. 그래서 건물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올려가더라도 위에는 잘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잘려야 되니까 이 토지 면적은 크지만 그 큰 면적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해서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찾아 먹질 못하는 거죠, 건물을. 네네. 그러니까 그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좀 많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점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진행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데 평가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블록 안에 한 블록을 다 합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건물이 층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통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라는 기준을 평가를 해서 쭉 평가 금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입주할 때 그러면 뭐 몇 평을 받고 돈을 얼마를 더 낸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평가는 이런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가 크면 클수록 작은 것보다 손해예요. 토지가. 큰 토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버리면은 이거 아마 평당 한 1,500만 원 가나요? 공시지가요? 예. 1,200만 원? 1,500만 원? 글쎄 공시지가가 지금 1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2억이니까 85평이니까 1,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네요. 그죠? 1,400이나 1,5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판다고 내놓으면은 평당 얼마냐면은 3,000에서 4,000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살지 안 살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호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의 일반 매매가보다 어떤 공시지가는 절반 가격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되죠. 그 공시지가에 일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몇 퍼센트 더 얹어서 주거든요. 평가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봐야 평가 잘 받아봐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0억 남집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 매매한다고 따져보면은 평당 2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당 2천만 원이면은 15억, 16억인데 너무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평수들이 그런 단독주택들이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고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걸 다세대라고 표현하는데 다세대는 지분은 작지만 건물은 크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 아파트도 지분은 적지만 건물이 크잖아요. 네. 이런 공동주택들은 생각보다 평가가 높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평당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네. 제가 보는 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안 하고 파는 게 나아요. 물론 그래요? 세금은 계산해 봐야 되지만 네. 이거는 그런 게 나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결국에는 얘를 얼마로 평가해 줄 거냐. 네. 평가 금액을 높게 해준다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게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사업이. 네.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특별한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크게 실익은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나라면은 좀 높게 팔 수 있으면 팔고 다른 쪽으로 바꿔 갈 거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